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맑고 따뜻한 전형적인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7도로 출발해 한낮에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예상돼 봄 기운 만끽하시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 눈비 소식 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은 1에서 5cm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돌풍에 천둥 번개까지 동반하는 곳도 있어 대비를 해주셔야겠고요. 눈비가 내리면서 일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12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현황 파악에 나섰지만 그조차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와 현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원주시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시범 운영합니다. 우리 동네 범죄 예방과 안전 순찰 활동 등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문화체육 행사 관련 소식 정리해드리죠. 4월 11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산불 위험이 고조됐던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강원 원주 치악산 일대에서 잇따라 방화를 저지른 30대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라이터로 불을 질러 약 60평 규모의 나무와 잡풀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월군이 다음 달부터 부동산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공인중개사가 종합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부동산 사기 위험 예방 등 무료로 전문 상담을 제공합니다. 특히 전월세 매매 계약과 주거지 탐색 지원 등 부동산 정보가 부족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MZ세대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아젠다를 찾는 횡성군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올해로 2년차를 맞은 혁신 주니어보드는 10개 팀 38명의 젊은 공무원들이 참여해 조직문화 혁신과 지방소멸 대응, 군전 발정 방안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게 됩니다. 오는 8월까지 5개월간 활동하며 성과 보고회를 통해서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을 진행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룸카페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현황 파악에 나섰지만 그조차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원주시청 교육청소년과 정혜경 청소년 팀장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원주 지역에 파악된 룸카페 현황부터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원주에는 보드카페, 만화카페 등 약 10여 개의 룸카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운 점이 다소 있습니다. 아, 정확히 수치상으로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군요.
이렇게 현황 파악이 어려운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룸카페가 관련 업종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룸카페가 자유업이나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자유업 또는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음식점과 이제 같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온전히 룸카페만의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데 최근에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룸카페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또 이용요금이 저렴한 데다 일부는 밀실 구조로 되어 있는 룸카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문을 닫으면 안을 들여다보기가 어려워서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가 벌어져도 밖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청소년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통로에 접한 한 면의 일정 부분이 뭐 투명창이어야 하고 또 출입문도 바닥에서 투명창으로 되어 있고 또 가림막과 잠금 장치도 없어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업주들이 제도 시행과 구체적인 공간 조성 규정 단속과 관련해서 이걸 지키고 있는지 좀 파악이 됐는지 궁금하고 현장에서 지자체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최근에 여성가족부와 원주경찰서와 함께 룸카페 합동 점검을 했었는데요. 네. 가림막 커튼을 설치하거나 창문에 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돼 있어서 업주에게 제거하시라고 현장 계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 입장에서는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강하게 반발하는 업주들도 있어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룸카페 자체는 이제 불법적인 영업소가 아닌 거죠. 네, 청소년 이용 시설이고 그 시설 기준을 맞추면 청소년들이 출입이 가능한데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괜히 이렇게 방송을 했을 때 룸카페 자체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선이 생길까 봐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청소년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점 청취자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단속 대상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청소년 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현재는 업주에게 가림막을 제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청소년 출입 허용 횟수마다 과징금은 3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룸카페뿐 아니라 멀티방, 뭐 홀덤펍, 만화카페, 코인 노래방 등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유해업소들이라고 하기가 좀 이것도 편견이 생길까봐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곳들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잖아요. 뭐 각 지자체마다 성인들 못지않게 빠르게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 좀 온전하게 잘 목적대로 이용되기 위해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한다면 원론적인 내용 말고 어떤 부분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점검을 다니면서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좀 걱정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들은 업주분들이 그 건전한 분위기로 꾸며놔서 아이들이 가도 안심이 되겠다 하는 곳들도 있었어요. 네.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정기적으로 점검 및 시정명령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또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룸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분들의 인지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업주분들 인식에 따라 같은 룸카페인데도 시설 분위기가 매우 달랐어요.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업주분들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 주신다면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업주분들께서 정말 정직하게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기적으로 점검은 혹시 어떻게 좀 이뤄지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정해진 기준이 있는 상황일까요? 네네, 저희가 계기별로 하는데 보통 개학기, 방학기,
중간고사기 이렇게 해서 보통 2달에 한 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텐데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원주시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좀 대책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네, 현재 원주시는 원주경찰서와 원주교육지원청 그리고 YMCA 청소년 유해감시단과 청소년 육성회와 함께 계기별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및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룸카페의 경우엔 사회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서 원주경찰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교육청소년과 정혜경 청소년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반려견 순찰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반려견 순찰대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생명의 가치를 전파하는 시민 참여형 봉사활동인데요. 네. 단순한 반려견 산책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사치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며 안전한 환경 조성과 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서울, 부산, 제주, 부천 등 여러 지역에서 이미 운영 중인데요. 현재 원주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약 3만여 마리라고 합니다. 네. 나날이 반려동물과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도시 원주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원주시에서도 반려견 순찰대 시범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고 합니다. 반려견 순찰대 운영을 추진 중인 단체 유기견 없는 도시의 시범 운영을 제안해 본격 추진을 시작했고요. 단체 후원금을 활용해 원주시에선 별도 비용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 1년간 성과를 검토해서 원주시는 추후 사업 연장이나 원주시 자체 추진 등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축산과 권혁주 동물복지팀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지역을 순찰하면서 생활 속 안전을 강화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서울에서 최초 시범 운영 후 현재 전국 20여 개 지역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반려견 순찰대 운영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2025년 시범 운영 후 성과를 분석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공존을 돕는 곳은 물론 반려견 산책 예절을 홍보하고 지역사회에서 반려견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반려동물 인식 개선 및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반려견 순찰대로 활동할 반려인들을 모집한다고 들었는데 신청 방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향후에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우선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평소 주 2회 이상 반려견 산책을 꾸준히 하시면서 지역 방법 활동과 반려문화 정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어야 하고요. 네. 반려견의 경우 기본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순찰 중 반려견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목줄 착용이나 배변 정리 등 패티켓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반려견 순찰대 신청 방법은 오는 5월 7일까지 반려견 순찰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시면 되고요. 5월 10일에는 흥엄면 반려견 쉼터 아름뜰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심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심사 기준은 멀리서 다른 개를 봤을 때 보호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가,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 보호자 옆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반려견은 보호자 부름에 바로 달려갈 수 있는가 등으로 주로 주변 사람과 반려견과의 관계와 안전수칙 이행 등이 가능한지 살펴본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활동은 5월 17일 발대식 이후부터 시작되고요. 네. 순찰대원으로 선정이 되면 원주시에서 진행 중인 자율방법 합동순찰에 참여하게 되고 순찰 산책 이외에도 파손된 시설물, 위험시설물, 하굣길 위험 요소 등 지역사회 위험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목줄 미착용과 배변 미수거 등 패티켓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계도 활동도 함께하고요. 야간 순찰을 통해 늦은 귀갓길을 지나는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고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정서적 교감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주시 축산과 권혁주 동물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반려견 순찰대 사업은 반려견 산책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활동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가 동물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려견과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책임 있는 반려견 문화 정착을 위해 패티켓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원주시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원주 시민이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여쭤봤는데 저는 또 횡성 사람이라서 네. 원주뿐만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춘천 사람이라서 관심 있게 듣다가 지금 참여는 네. 못하겠구나 그러니까요. 싶은데 우리 김소희 리포터 반려인 으로서 네. 우리의 내 아이의 자랑 한번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의 자랑. 네. 네.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일단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맞아요. 네, 그게 가장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서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고 뭐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잖아요. 저희 아이는 아침마다 저를 깨우러 와줍니다. 정말요? 네, 아주 새벽 똑똑하네요. 출근하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반려견들이 참 똑똑해요. 맞아요. 앞으로 반려견 순찰대로서의 활동도 잘해주면 좋겠고 이 산책 속 안전이라는 작은 아이디어가 도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길 바라고요. 이 단순히 반려견 순찰대에 성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 안전과 공동체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남게 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서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꽃샘추위도 떠나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또 여러모로 마음이 어수선했다가 이제 봄이 찾아온 것 같은데 봄꽃 축제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동해안으로 시선을 좀 돌려볼까 하는데요. 네. 우선 삼척시 대표 봄축제인 제21회 맹방 유채꽃 축제가 지난 4일부터 근덕면 상맹방리 6헥타르의 드넓은 유채꽃밭에서 한창입니다. 네. 맹방 유채꽃 축제는 2002년부터 지속된 축제로 매년 30만 명이 다녀가는 삼척의 대표 축제인데요. 드넓은 유채꽃밭은 푸른 바다, 벚꽃길과 어우러져서 매우 아름답고
매우 아름답기도 하고요. 축제장에서는 농특산물 판매장, 향토 먹거리 장터, 삼척시 문화관광 홍보관 등의 상설 부스를 비롯해서 라디오 특집 공개방송, 꽃보다 버스킹과 유채꽃 사생대회, 유채꽃 가요제 등 다채로운 참여형 행사가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속초에서는 바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영랑호 잔디광장에서 벚꽃축제가 열리는데요. 지난해 처음 축제를 연대 이어 두 번째 축제인데요. 이 버블쇼, 음악공연, 벼룩시장, 벚꽃시네마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이 돼 있고 특히 올해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제를 테마로 40여 개 업체에서 먹거리와 벼룩시장 부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비록 주말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서 꽃 구경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산을 쓰고 봄비를 맞으면서 봄 향기로 물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봄에만 즐길 수 있는 봄꽃 축제 소식 전해주셨는데 우리 박영석 기자가 세심하게 이제 비가 오는 주말에 실외 활동을 꺼리는 분들을 위해서 또 추천할 만한 실내 전시가 있다고요? 네, 때마침 춘천미술관에서 상설전 춘천의 봄이 오는 23일까지 펼쳐지는데요. 지역 작가 47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각기 다른 시선과 감각으로 바라본 춘천의 봄을 회화, 조각, 서예 등 다양한 작품으로 풀어냈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의 감각과 춘천이라는 지역성이 맞닿으면서 익숙한 풍경 속에서 잊고 지냈던 봄날의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네. 작품 속에는 공지천의 물결이라든지 의야모의 고요한 수면, 약사리 고개와 하중도 등 춘천 곳곳에 장소들이 담겨 있다고 하니까요. 작가들이 개인의 기억과 감정을 녹여낸 춘천의 봄 전시를 통해 봄 기운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예. 원주 갤러리 1에서는 바로 오늘부터 행성 출신으로 원주에서 활동 중인 임관희 작가의 개인전 자연으로부터가 열립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 임 작가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자연의 이미지를 작가만의 조형언어로 재해석한 아크릴 회화 작품들을 선보이는데요. 평생 강원의 산맥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임 작가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산의 모습을 관찰해 색과 형태를 정리하고 이를 선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해냈거든요. 일반적인 붓질 대신에 가느다란 선을 수없이 반복해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작업하면서 강렬한 색을 사용해 자연이 지닌 생명력과 에너지를 생생하게 담아낸 점이 특징인데요. 네. 수많은 직선들의 중첩으로 만들어낸 화음과 그 리듬감으로 표현한 자연의 생명력, 에너지를 감상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세세하게 전해주시니까 벌써 눈앞에서 작품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내 전시 소식 전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농구 소식입니다. 원주 DB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코앞에서 놓쳤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8일 화요일 안양 정관장과의 시즌 마지막 대결에서 67대 78로 패했는데요. 시즌 마지막 경기이자 플레이오프 티켓이 걸린 한판 승부에서 만약에 승리를 했다면 진출을 할 수 있었지만 너무나도 아쉽게 패배하면서 결국 7위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시즌 초반에 우승 후보로 손꼽혔던 만큼 DB의 몰락은 사실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시즌 초반에 좀 부진하고 이후에도 좀처럼 안정된 경기력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반등하지 못한 게 뼈아팠습니다. 외국인 농사도 좋지 않았고 주전 선수들의 잦은 부상과 기복 역시 성적을 내지 못한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KBL을 호령하던 원주 DB의 추락은 좀 격세지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쉽지만 끝난 건 끝난 거고 다음 시즌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을 하겠고요. 원주 DB는 아쉽게 물러났지만 요즘 또 프로축구 시즌이잖아요. 강원FC의 경기력은 좀 어떤가요? 사실 강원FC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현재 2승 1무 4패로 리그 11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달 9일에 승리 이후에 3경기 연속 패배를 하면서 팀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지난 시즌에 또 치열한 순위 싸움 끝에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출전권을 따냈지만 이게 또 강릉과 춘천 경기장이 모두 아시아 축구연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정이나 시설 여건상 유치가 불가능해지면서 자칫하면 홈경기를 강원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치러야 한다는 우려까지 현실화하고 있어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바로 내일 광주FC를 홈으로 불러들여 연패 탈출에 나섭니다. 아무쪼록 연패의 사슬도 끊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홈 경기 개최 문제도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전시부터 봄꽃 축제에 운동, 스포츠 경기 소식까지 알차게 구성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4월 11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기술 김성대,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눈비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